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볼펜에 그냥 상단에 맞는다고 바로 매도 치는 거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지. 단지 5%야 5%. 지지가 저항을 아니면 손절가가 보이는 거고 손절을 안 잡으면 망한다. 대표님 오늘 뭐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지지 저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지지 받으면 상승이고 저항 받으면 하락은 다 알 거야.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입 자리하고 손절 잡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야. 오늘 내가 두 가지 지표를 가져왔거든. 볼린저 밴드하고 내가 그 일목균형표 중에서 구름도 얘기를 할 건데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이 행해도 시장적으로 큰 돈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영상을 안 보고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깡통 돼야지 뭐 별거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볼린저 밴드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름대가 왜 중요한지 오늘 명확하게 말고 넘어가 보자고.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 볼린저 밴드 일봉인데 우리는 여기서 배울 점이 딱 하나야. 진입 타점을 찾는 거. 타점을 찾으면 손절가가 보여. 볼까? 여기 볼펜 투판 캔들이 나왔지. 그런데 어떻게 돼? 캔들이 안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저항대 라인이 잡혔고 위에 보면 고점 보이지, 고점. 이게 손절가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도 지급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봐? 볼펜 하단까지 목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볼 때 상단에 맞으면 매도를 보고 하단에 맞으면 매수를 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캔들에 대한 위치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볼 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볼펜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돌파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볼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단에서는 매도라며. 근데 돌파가 나와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묻혀. 왜?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나중에 하나의 캔들이 볼펜 저항을 받았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에 고점에 이제 손절가가 보여.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매도가 되는 거지. 왜? 볼펜 상단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디까지 봐? 하단까지 목표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볼펜은 우리가 당연히 상단의 매도, 하단의 매수지만 우리는 상단에서 매도를 볼 때 언제 본다? 완벽하게 볼펜 저항을 맞았을 때나 볼펜을 돌파한 캔들이 안으로 안차게 됐을 때 손절가가 보일 때 이때 매도를 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볼까? 반대로 내가 매수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볼펜 하단에 매수라며. 그런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네? 매수가 아니네? 언제 매수해? 앞에는 안으로 캔들이 들어왔을 때야. 매수는 당연히 볼펜 안으로 캔들이 들어왔을 때 매수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볼펜 상한선과 하한선의 맥락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쉽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도랑 매수를 볼 때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들어왔을 때 캔들 모양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네요. 캔들 모양이라기보다 안에 볼펜 여기 상한선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가 중요한 거지. 캔들이 들어왔을 때 아예. 아예 그러니까 이제 선 안에 캔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제 지지랑 저항이 생기고 그치. 거기가 또 선절이 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당연히 손절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정고점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는 손절을 보고 매도 대응이 맞다는 얘기지. 당연히 돌파하면 손절해야지. 그걸 버티고 있다가 더 큰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돌파하면 손절이 나갔어. 근데 보통 사람도 어떻게 보냐면 또 손절이 나가면 이게 또 고가 올라갔으니까 매도를 치려고 그러거든.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언제 다시 캔들이 볼펜으로 들어왔을 때 또 손절가가 당연히 보이니까 그때 매도를 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볼펜에 그냥 상단에 맞는다고 바로 매도 치는 거는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그지. 이 지표 나온 목적이 뭐냐면 볼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캔들은 95% 이상이 존재한다는 지표거든. 그러면 빠져나갈 확률은 단지 5%예요. 5%. 그러면 5% 나갈 확률에서 수익을 벌릴 게 아니고 95%의 내에 들어왔을 때 캔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게 되면 승률이 당연히 95%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그럼 단점은 없나요? 단점 당연히 있지. 지금 현재 보는 차트는 어떻게 보면 큰 진폭이지만 박스권이다, 박스권.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 방향이 가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지. 볼펜을 이탈했다가도 밀고 올라가거나 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가를 안 잡게 되면 나락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 그래서 내가 박스권의 진입인지 추세선상의 진입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유효한 지표인데 그 지지랑 저항이랑 개념이 결국에는 손절에 대한 위치값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알면 손절가가 보이는 거고 손절을 안 잡으면
망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를 볼 거야. 구름대.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일단은 구름대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도로 나오는 부분이고, 우측 보게 되면 구름대를 돌파했지. 그럼 매수로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름대 보는 이유는 추세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단에 매도, 이 현대 보면은 구름대 위에 돌파했을 때는 매수 보이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가 보여? 손절가가 보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간단해. 매도지. 매도? 그러면 구름 도선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손절 잡고 이제 지금 구름대를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계속 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측에 보게 되면 일단은 구름대를 돌파해서 지지가 나와. 손절가 어떻게 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볼펜에서는 돌파해서 최상단 자리를 손절 잡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일목을 봤을 때 최하단의 손절가가 아니다. 구름대를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가 뭐다? 구름대를 벗어난 자리야. 그래서 손절가 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목 구름대를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벗어났냐, 이게 중요한 거야. 돌파했냐 이탈했냐. 그렇기 때문에 최하단 손절이 아니고 구름대를 벗어난 자리. 돌파가 나왔다 매수, 이탈이구나 매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를 매매할 때 단순히 일목만 보고 매매한다, 볼만 보고 매매한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매매할 때 이게 지금 박스권 장세인지 추세 장세인지를 알아야 해. 그래서 박스권 매매할 때 같은 경우에는 볼뱅이 유용하고 추세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일목이 유용해.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추세 장인지 박스권인지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합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해. 추세장인지 박스권인지, 그리고 우리가 볼벤을 이탈한 캔들이 나갔다가 돌았는지, 그리고 일목 구름대가 돌파가 나왔는지 이탈했는지, 그렇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지지 저항이 생기고 손절가가 보이는 거야. 아주 쉽지?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매매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